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오늘도 손흥민 선수 소속팀 토트넘 소식입니다. 이번에 토트넘이 영입하게 된 백업 스트라이커 카를로스 비니시우스에 대한 소식입니다. 혹시 이 선수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브라질 선수이지만 자국에서도 생소한 선수입니다. 이 비니시우스는 사실 20살이 되기까지 센터백으로 활약했던 선수였습니다. 키 190에 헤딩 능력을 갖춘 그를 보면 얼핏 이해가 가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상 그가 수비수로 선수 생활 중이었다면 토트넘에 영입될 가능성 자체가 없었겠죠. 페르난도 요렌테 이후 15개월 만에 토트넘에 케인 백업이 생긴 토트넘, 그야말로 경사났는데요. 오늘은 손흥민, 케인 그리고 베일 조합에 가려졌지만 이번 시즌 정말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비니시우스 선수. 과연 이 선수는 과거 요렌테처럼 손흥민 선수와 잘 맞을지 관련된 외신 반응과 분석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시죠. 비니시우스는 상당히 신기한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과거 브라질의 클럽 팔메이라스에서 뛰던 그는 유스에서도 외면받던 수비수였습니다. 하지만 가끔 소규모 훈련에서 마무리를 잘 지으며 공을 잡았을 때 등지고 버티는 플레이에 능한 그의 모습을 보고 당시 감독이 공격수로 발전을 해보는 것은 어떻겠냐 제시한 것이 그의 공격수 커리어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20살까지 한 포지션에서 뛰던 선수가 포지션 변경을 한 뒤 B클럽으로 이적하는 경우가 상당히 드물다는 점을 고려할 때 비니시우스에게 대단히 큰 도박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나 벤피카에서 득점왕을 기록하며 어마무시한 능력을 보여준 그는 결국 토트넘에 왔습니다. 포르투갈 소재의 방송사에서 일하는 해설자는 브라질에선 그를 아는 사람이 없다라며 사실상 무명 선수라고 할 정도로 주목받지 못한 선수, 팔메이라스 시절 유스에서도 6순위 센터백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맨시티에서 뛰고 있는 가브리엘 제수스가 이적하게 되며 공격수가 필요한 팀의 상황에 맞춰 성인팀의 공격수로 합류하게 된 비니시우스는 갑작스레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감독이었던 발라다레스는 비니시우스에게 공격수로 뛰는 법을 배우라며 롤모델을 고르라 했고, 비니시우스는 브라질의 영웅 호나우두를 공부하며 어떻게 몸을 쓰며 수비수를 벗겨내는지 공부했습니다. 2018년의 인터뷰에서 비니시우스는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호나우두의 영상을 즐겨봅니다. 그의 폭발력 그리고 수비수를 직접 1대1로 상대하는 능력을 선망하며 나 스스로도 그렇게 하길 원합니다. 하지만 성향상 골대보단 공을 보는 플레이를 좋아하는 그의 플레이는 공격 전개에도 능한 모습을 보였으며 자신의 주발인 왼발을 통해 강력한 중거리 슛을 날리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수비형 미드필더로도 뛰었던 그는 공의 전개 능력 역시 상당히 뛰어납니다. 이런 그가 현존하는 최고의 공격수들 중에 누구와 가장 닮았는지 보면 재밌는 결과가 나옵니다. 레반도프스키 그리고 아게로입니다. 최전방 최고의 자원인 레반도프스키 그리고 남미 출신 민첩함으로 상대를 뒤흔들어 놓는 아게로가 그와 가장 닮은 플레이 스타일이라는 점은 상당히 비니시우스의 가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한 관계자는 비니시우스의 이적이 본인과 토트넘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윈윈이라고 했습니다. 과연 그의 플레이 스타일은 어떻고 손흥민 선수와는 과연 어떤 호흡을 보여줄까요? 손흥민 선수 그리고 토트넘과 이 선수는 상당히 잘 맞는다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는 통계적인 부분 그리고 그의 플레이를 분석해보면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 18-19년도 비니시우스의 활약에 대해 알 수 있는 표입니다. 일단 89, 95의 수치를 보이는 이 부분은 상대방 박스에서 공을 받는 것 그리고 슛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거의 최고 능력치죠. 또 강세를 보이는 부분은 공을 가지고 드리블하는 부분으로 73의 수치를 보입니다. 최전방에서 공을 찾아오거나 상대방을 방해하거나 수비하는 부분도 꽤나 준수한 모습을 보입니다. 다만 신기한 건 공중볼에 대한 부분이 생각보다 상당히 약한 것으로 보이네요. 어쩌면 지공을 선호하는 팀에서 헤딩을 할 기회 자체가 많지 않아서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성은 19-20 시즌에도 이어지지만 다만 저번 시즌과 비교했을 때 슛의 정확도 그리고 공을 전방으로 전개하며 골의 기회를 창출하는 능력이 많이 늘었습니다. 게다가 눈에 띄는 발전은 연계 능력입니다. 43에서 62까지 오른 점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비니시우스와 손흥민 혹은 다른 선수와의 호흡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경기 장면 보시면 비니시우스는 상당히 민첩한 움직임으로 상대 수비를 벗겨내고 스루 패스를 그대로 살려서 상대 골을 공략하며 빠른 스피드로 치고 나가 마무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훌륭한 공격수로서 갖춰야 하는 덕목 중 하나죠. 그뿐 아니라 후방에서 온 공을 동료 선수에게 연계해주는 능력 역시 상당히 뛰어납니다.
이는 지공 상황에서 보이는 상황이며 이런 연계 능력이 동료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심지어 공중에서도 동료를 향해 공을 떨궈주는 플레이 역시 능하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문전에서도 침착하게 팀원에게 공을 셋업, 즉 차기 좋게 놓아주는 모습도 훌륭하죠. 마무리 능력이 뛰어난 손흥민이 최근 이타적인 모습을 보이는 케인과의 호흡을 보이듯 비니시우스와 손흥민의 조합 역시 상당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이유입니다. 게다가 무리뉴가 손나우드라고 찬사를 보낸 손흥민이 호나우드를 존경하는 신입생 비니시우스와 괜시리 더 잘 맞을 것 같다는 기대를 하게 되는 건 설마 저뿐일까요? 물론 케인, 손흥민 조합이 프리미어 최고라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긴 합니다만 요렌테가 케인의 부재 시에 손흥민과 훌륭한 연계를 보이며 국내 팬들이 기뻐했던 것처럼 비니시우스 역시 손흥민과의 호흡이 기대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전 칠레 국가대표 공격수였던 이반 자모라노는 브라질 선수에 대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브라질 선수들은 파티를 좋아하거나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선수들이다. 장난꾸러기인데다가 팀의 분위기 메이커인 토트넘의 루카스 모우라는 전자에 속한다면 이번에 온 비니시우스 선수는 후자에 속하는 상당히 성실한 선수입니다. 게다가 비니시우스와 모우라 모두 신앙심이 깊은 선수들로 알려져 있긴 합니다. 상당히 좋은 선수를 토트넘이 영입한 듯해서 이 브라질 커넥션인 모우라와 비니시우스 역시 기대해볼만 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손흥민 선수와 좋은 호흡 보여주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흥미로운 외신 소식이나 해외 반응이 있으면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운 논란 전해드리는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